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완전경쟁시장 살펴보고 있죠. 우리 2절 완전경제 하에 단기균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완전경쟁시장인데요. 단기균형이야. 그래서 완전경쟁 하에 단기균형. 여러분, 단기라는 것은 균형이라는 개념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기업이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최적이니까 균형 상태가 된 건데, 단기라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래서 단기와 장기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어요. 단기와 장기. 자, 우선 첫 번째 줄. 시장 조직과 관련한 분석에선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허용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초단기에서와, 아니 초단기는 공급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야. 늘렸다 줄였다를 못하는 거야. 기업들이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이 가능한 장기에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요 단기는 기업이 과연 진입할 수 있는가, 엔트리와 엑시트가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야. 불가능해서 생산량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장기는요, 이렇게 기업이 진입하고 퇴출하는 게 가능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상황을 장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고려되는 시간의 길이가 아주 짧아서 어떤 상품의 공급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초단기라고 합니다. 초단기는 시장기라고도 해. 마켓 피어리어드, 우리 책에만 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시장기에서는, 자, 거기 보시면 공급량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거야. 시장에 내어놓은 상품의 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공급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공급 곡선은 그럼 어떻게 돼? 그쵸? 주어진 상품의 생산량을 더 늘렸다 줄였다 못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아주 지극히 짧은 시기를 얘기하고요. 자,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얼마나 생산할래? 라고 할 때 얘가 이제 수직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 수직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외에 거기도 나와 있듯이 특별한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린 이렇게 초단기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완전히 상품의 생산량이 고정되는 건 좀 너무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단기다 하면은요, 이렇게 조금 더 완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이거보다 약간 긴 기간 숏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산업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산출량 변화를 통해서 공급의 조절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장이야. 시장이 되었을 때 여기 기존 기업은 그냥 나가지도 않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기업은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공급량은 조절이 가능해요. 오케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는요,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 이게 가능하니까 여기에 신규 기업이 엔트리가 가능한 거야. 뉴 기업이, 뉴 펌이 엔트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뭔가 계속 상황이 변해서 사양산업이 되거나 등등 해서 기존 기업이 엑시트가 가능한 상황,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장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두 번째 단락의 포인트입니다. 장기의 롱런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이탈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긴 기간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우리가 저 앞에 생산함수 얘기했을 때 단기와 장기를 얘기한 거랑도 관련이 있긴 해요. 생산과 관련해서 K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단기라고 얘기했고요. K 시설 용량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하게 K를 조정하면서 공장의 설비를 조정하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으면 장기, 없으면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비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고정 비용이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고정 비용이 존재해. 이게 이제 생산 K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단기고, 고정 비용이 없어. 모두가 가변 투입 요소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만약에 없으면 이때는 장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단락에 바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같이 볼게요. 자, 공급의 반응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하는 생산 기술에서 논의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8장에서 세 번째 줄 단기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일 수 없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단기. 오케이?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존재하는 기업의 산출량 변화를 통한 공급의 조절만 가능한 상황을 단기라고 정의합니다. 기존 기업이 산출량을 변화시킨다는 말의 배후에는 시설 규모, 고정 투입 요소의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암묵적으로 깔려 있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시설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입할 수 있다 없다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고정되어 있고 가변적이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시설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고정 투입 요소와 관련한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가 이렇게 시장에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 퇴출되는 장단기 그거랑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볼게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앞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MR=MC에서 결정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 존재하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라 그랬죠. 요게 바로 어떤 걸 나타내냐면 MR하고 같아져요. 물론 얘가 바로 AR하고도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 곡선 P에 입각해서 수평으로 똑같다.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일정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책에는 없지만 원론적인 얘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 마켓이라고 할게요.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고 생산량이 이렇게 결정돼요. 뭐 가격이 만약에 P가 400원으로 결정됐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전체에서 이렇게 400이 결정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이게 소문자 D라고 쓸게요. 그냥 구별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 그냥 대문자 D로 우리 책에 있듯이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400원이 되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400이야. 그러면 TR 한번 생각해 볼게요. TR은 기업의 총 매출액, 총 수입이잖아. P 곱하기 Q 아니겠습니까? P가 400으로 일정하니까 400Q가 돼요.
자, 그러면 MR과 AR은 어떻게 돼? MR은 요 TR을 Q로 미분하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4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R은 평균 비용 평균 수입 아니겠습니까? TR을 Q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역시 400 이렇게 돼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다라는 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가 바로 뭐냐면 MR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온극대를 달성하려면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MR과 MC가 같아질 때 거기서 이온극대가 달성돼요. 물론 그게 일개 조건,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까지 하려면 MC의 기울기가 MR의 기울기보다 커야 돼요. 자, 그렇지만 그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MR과 MC. 근데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에 입각해서요. MR이 바로 P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살짝 잘 나와 있는데 MC 곡선이 이렇게 있어. 단기니까 SMC 이렇게 결정되면 거기는 C라고 돼 있습니까? C. 그래서 이온극대 산출량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C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그냥 대문자로 쓸게. Q스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A점에서 전체 생산량이 뭐 이게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1000만 개다 이렇게 있으면 기업의 수가 뒤에 장기균형에서 나타내는 거기서 활용할 건데 한 여기서 한 10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강에 물이 엄청나게 물이 많은데 거기서 내가 물을 한 바가지 넣었다 뺐다 한다 해서 시장에서의 가격, 한강물의 수위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프라이스 테이커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정할 힘이 없고요. 개별 기업은 그 존재 의의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P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11-1식이 됩니다. 이온극대화 조건과 다르게 보이는 MR = MC가 달라져 보이는 거지만 여기서는 MR이 P랑 똑같기 때문에 P = 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게 조금 더 할게. 얘가 AR 아니겠습니까? 총 수입은 P 곱하기 Q잖아요. 그래서 P 곱하기 Q. P가 이거야. 400이야. Q는 이만큼이야. 100개 하면 400 곱하기 100개 해서 요게 바로 총 수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TR.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윤 한번 볼게. 이윤은 거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있잖아. 평균 비용 곡선이 U자 형태인데 이렇게 최소점이 SAC라 할게.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MC가 이렇게 관통해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B 찾았습니까? B. 그림이 좀 작지만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이렇게 있을 때 AC 곡선을 찾아서 B까지가 평균 비용이야. 거기에 나와 있는 Q를 곱해주게 되면은 따라오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AC 곱하기 Q 이게 바로 TC다. 예, 여기 핑크 색깔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하려는 거 다시 볼게요. 자, 이온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온은요, 파이는요, TR에서요, TC를 빼는 게 바로 이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TR은 P 곱하기 Q, AC, 아니, P 곱하기 Q 되어 있고, TC는 AC 곱하기 Q, 이렇게 되니까 Q를 밖으로 빼내. 이온 극대 산출량 밖으로 빼내면 P-AC, SAC인데 그냥 AC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 곱하기 B와 C의 차이, 요게 바로 이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노란 색깔로 표현한 거
같이 맞췄네요. 요게 이윤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P가 AC보다 크기 때문에 양의 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P가 AC보다 커요. 이거 임으로 플러스 이윤이야. 양의 이윤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 밑에 수요 곡선이 거기 빨간 색깔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시장에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요. 시장에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이렇게 갔다 해볼게.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 그럼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얘가 만약에 100이라 할게. 자, 밑에 거기는 P 바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원으로 하락했다 합시다. 자, 그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거기 보시면 얘가 새로운 수요 곡선. 이게 시장에서의 가격이야. 바로 표현했어. 얘가 새로운 MR 이렇게 되고 새로운 AR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단기에 MC가 여길 이렇게 관통해 간다 할게요. 여기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고요. 거기 보시면 Q 바로 돼 있어. Q 바.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면 좋긴 하겠지만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책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다 하나 그릴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크게. 아니, 개별 기업의 능력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MC라니까 MC, SMC를 할게요. 단기니까. AC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SAC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P 바로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를 생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요만큼 여기가 Q바가 될 것이고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P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총수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P 곱하기 Q잖아. 요거 P 곱하기 Q가 얘가 바로 총수입이 됩니다. 얘가 바로 TR, 토탈 레버뉴가 되고요. 자,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총비용은 이거죠. 여기 보시면 AC가 이거니까 요게 AC고요. 거기다 Q를 곱하면 이거네. 요게 바로 T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TC. 그러면 TR보다 TC의 면적이 지금 훨씬 더 크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만큼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윤이 0보다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주황 색깔로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거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3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P가 MC라는 조건이 충족된다 해서 항상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의 이윤인 손실을 볼 수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P가 단기의 평균 비용보다 작아요. 이므로 S자 빼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우선 네, 평균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이윤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의 이윤, 손실을 보게 된다. 근데 이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야, 손실이니까 너 문 닫고 나가 이게 아니야. 손실이 그래도 가장 극소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가격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손실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야. 여기가 생산량이고 여기가 이윤을 보고 있으면 자, 손실의 크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윤이 이렇게 돼 있어. 어느 점을 생산하던 가장 여기 다 손실인데 여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Q 봐야 이 경우는
MR 이퀄, 지금 MR이 P가 되죠. MC에서 결정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전 영역에서 다 손실을 보는데 손실을 극소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니마이즈 손실을 극소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윤극대화의 부합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다시 보시면 손실이 극소화되는 산출량이며 이때 손실의 크기는 주황 색깔의 직사각형 면적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업이 이처럼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극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극소화된 손실이 이미 지출돼서 회수할 수 없는, 밑줄 치세요. 매몰 비용이 보다 더 작은 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정리할 텐데요. 3번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그럼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급 곡선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공급 곡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생산할 겁니까? 그걸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게 공급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 MC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기업의 가격이 만약에 P0면 얘가 MR인 거 기억하시겠죠? 그럼 이윤극대 산출량은 얼마가 돼? 여기가 돼요. 만약에 P가 이렇게 올라갔어. P1이야? 얼마를 생산해야 돼? 여기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A에서 B, 여기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다.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개를 생산해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최적 생산량을 연결한 곡선, 최적 Q를 연결한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거와 연결한 곡선으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C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된다. 곡선과 곡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기업의 이윤극대 달성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주어진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상품을 생산 공급하게 되니까 이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고정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34페이지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니 기업이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할게. 그리고 P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오케이? 얘가 P야. 그럼 여기가 최적 생산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업 입장에서 아까 AC 곡선이 밑에 있으면 이 차이만큼이 플러스 이윤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 요게 SAC라고 할게. 그리고 MC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AVC라고 할게요. AVC. 가변 비용이죠. 그냥 S자 뺄게요. 지금 단기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말들이 길어지면. 그래서 얘가 평균 비용 곡선이고 얘가 AVC 곡선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AC와 AVC 그 차이는 뭘 나타내요? 고정 비용인 거 생각나십니까? 자, 그럼 이윤극대 산출량은 첫 번째, 얘가 MC고 P와 같아지는 요 점에서 살펴봤을 때, 자,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MC야. 여기가 뭐야? AC, 여기가 AV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거기 보면 3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림도 거기 3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 그림이 바로 335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A와 B점 그 중간에 위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요게 보여야 돼. 거기는 이윤극대 산출량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근데 여기는 시장의 가격이야. 여기는 AC가 되고요. 오케이? 여기는 AVC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수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P 곱하기 Q니까 이게 바로 총수입이 돼요. 이해 가시죠? 요거 TR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TR 총수입.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총비용은 이거야. AC 곱하기 Q인 거 이해되시죠? 이게 총비용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총비용이기 때문에 TC가 되기 때문에 이거 생산하게 되면 얼마만큼 손해를 봅니까? 그치? TR에서 TC를 뺀 차이만큼이 손실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손실의 크기는 이만큼이야. 하얀 색깔로 이렇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조업을 계속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 자꾸 복잡하지만 가져올게요.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하면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계속 시 발생하는 손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너 말이야 손실 보니까 문 닫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게 내가 문을 닫아 버리면 여기 보세요. 이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잖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썬코스트입니다. 그럼 내가 총 전체 비용 중에서 AVC와 AC와의 차이점 이게 뭐야? 이게 고정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을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 닫게 되면 손실의 크기가 얼마나 돼? 이만큼이라니까 고정 비용 다 날리게 돼요. 이해 가세요? 자, 색깔 이렇게 칠하면 연두 색깔 면적이 문을 닫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조업을 중단합니다. 조업을 중단해서 셧다운 하는 거야. 중단 시 손실의 크기 이렇게 해요. 저기 AC와 AVC의 차이만큼이 우리 앞에 책에 보시면 그게 다 고정 비용인데 그게 다 매몰 비용인 거야.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만약에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아니 여러분 피자집을 운영하는데 아니면 학원을 운영하는데 내가 학원 강의를 다 접었어. 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료라든가 전기세 이런 것들은 안 나가. 근데 이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니어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거는 그냥 공통관리비는 전기 다 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 그게 어떻게 돼? 고정비인데 그게 다 매몰비용이 됩니다.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총 고정 비용이 TFC가 모두 매몰 비용이라 한다면 썬코스트입니다. 썬코스트라면 오케이. TFC만큼 자, 저기 연두 색깔로 표시한 이만큼이 TFC야. 이해 가시죠? TC에서 TVC를 빼는 거야. 이만큼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업을 계속해도 하얀 색깔만큼 손실 보는데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손실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조업을 계속했을 때가 손실은 발생하지만 문 닫을 때보다 손실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월급은 주잖아. 가변 비용만큼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예,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볼게. 책에서는 뭐 이것저것 해서 3, 4, 5까지 설명을 일일이 가격을 다 설명했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 잘 보시면 돼. 자, 이게 이온극대 산출량 Q스타에서 살펴보는 거야. AVC보다는 P가 더 커요. AC보다는 작습니다. 언제나 요걸 가지고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우선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기다 Q를 곱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VC에다 Q를 곱하면 이게 TVC가 돼. 그리고 P에다 Q를 곱하면 TR이 되는 거지. 얘는 TS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선 요거 사이를 볼게. P가 AC보다 작아. TR이 TC보다 작아.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한다니까. 손실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자, 손실이 발생하니까 야, 문 닫고 때려치자. 그건 아니야. 왜냐면 AVC의 최소점이 조업 중단점이 돼서 선생님들 월급 이상은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 고정비용만큼 손실을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가변 비용의 일부는 우리가 회수하고 요만큼 더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P가 AVC보다 더 크게 되면 TR이 TVC보다 더 크게 되면 손실을 보지만 조업은 계속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AC의 최소점이 바로 AC가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손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AVC의 최소점 나타내는 거. AVC가 기준이 바로 뭐냐면 조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334페이지 거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아니면 첫 번째 단락도 고정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매몰비용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아니면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볼게요. 편의상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고정비용의 일부는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이 고정비용 전체가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게 되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자, 총수입이 총가비용비용보다 작을 때 기업은 아예 생산을 중단해. 왜냐면 이거보다도 밑에 있다라고 하면 그림을 한번 살짝 다시 그릴게요. 자,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MC야. 그리고 여기가 최소점이 여길 관통해요. AC고 AVC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야. 오케이? 밑에 있어요. 뭐 책에서는 뭐 따로 그 최저점만 있어서 P1 정도 하면 되겠네. 오른쪽 그림 있죠? P1. 그 이온극대 산출량을 찾게 되면 여기서 결정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Q1이고 우리가 각각 이렇게 서로 일렬로 나열된 각각의 값들을 봅니다. 여기가 Q1이면 여기가 P야. 여기가 AVC야. 여기가 AC야.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P가 P1 이렇게 되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P 곱하기 Q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총수입이 돼요.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 AC가 이거니까 이만큼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 색깔 직사각형 면적만큼의 크기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업을 계속하면 이만큼인데 문 닫아버리면 얼마나 발생합니까? 고정비용만큼 손실을 했잖아. 그러면 요게 바로 손실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두 색깔이 바로 뭐냐면 조업을 안 하고 문 닫게 되면 그걸 셧다운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 크기는 바로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 시 손실의 크기고요.
이해 가시죠?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게 총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총 비용은 이건데. 그러니까 핑크 색깔로 할게요. 이 핑크 색깔의 면적이 조업을 계속했을 때 손실의 크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요거는 조업을 계속했을 때 손실의 크기. 그러니까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몰 비용만큼만 우리가 날리게 돼. 근데 이 경우는 선생님들 월급마저 못 주는 거잖아. 가변 비용이 여기인데 가변 비용마저 주지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의 상황은 조업을 계속했는데 선생님들의 직원들의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야. 못 주는 상황. 아니 고정비용이커녕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면 그냥 아예 셧다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업을 중단하게 되면 월급은 안 줘도 돼. 그쵸? 그러니까 고정비용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TFC만큼만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TFC뿐만 아니라 월급을 미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때 문 닫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다시 볼게. 이렇게 되면 문 닫게 되면 연두 색깔만큼 손실이 발생하는데 조업을 계속하면 여기 하얀 색깔 빗금침만큼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월급은 주고 고정비용의 일부는 회수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조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여기 보시면 요거 나와 있고 지금 요 상황은 어떤 거냐면 P가 여기잖아. P가 AC보다도 작고 AVC보다도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P가 AC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P가 AVC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면 AVC보다 커야지 조업을 계속하는데 이때는 조업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1-2식 보시면 손실의 크기는 총 비용에서 총 수입을 빼는 거야. 그게 고정 비용보다 크게 되면 손실의 크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가변 비용보다 손실, 총 수입의 크기가 작게 돼? 그럼 아예 문 닫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11-4식을 보시면 P가 AVC보다도 작어. 요거죠. P가 AVC보다 작으면 AVC는 가변 비용이니까 선생님들의 월급이야. 월급마저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물건 하나 팔 때마다. 그러면 아예 중단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어디에 위치할 때가 최적입니까? 그걸 나타낼 때 각각의 MC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거기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평균 가변 비용. 요게 이제 MC고요. 요게 바로 AC. 이렇게 되면 얘가 MC. 그렇게 되면 AVC의 최소점보다 시장 가격이 낮게 되면 이때는 조업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AC보다 시장의 가격이 밑에 내려가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익분기점이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급 곡선을 도출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MC가 공급 곡선은 맞아요. 근데 전부 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AVC 가변 비용보다 낮게 되면 그때는 문 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VC의 최소점을 위에 관통하는 요게 바로 공급 곡선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조업을 중단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급 곡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기 뭐 점점점 연결하는 게 더 낫긴 하고요. 살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5페이지 거기 그림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완전 경쟁 시장 안에 있는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 최저점 A점이죠. 최저점 위로 뻗어가 있는 한계 비용 곡선과 일치한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가격 하에서 MC 곡선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C 단기니까 AVC 곡선의 최저점 뭐 책에서는 거기 A로 돼 있죠. 여기 A로 돼 있죠. 최저점인 A를 위에 존재하는 상회하는 MC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단기 한계 비용 곡선 A점 아래에 위치하는 부분은 단기 공급 곡선의 일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2 가격 하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 하에서는요 상품의 공급량이 빵이 되기 때문에 수직선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조건이 뭐라고? 고정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일부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A점보다는 좀 높은 점에서 우리 한계 비용 곡선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된다. 그거 한번 체크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정 비용 중에 일부가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P2와 P4, P3 그 사이 있잖아. 그 사이에 일부가 해당하는 게 어느 정도 회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살펴봤는데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 한번 볼게요. 단기 공급 곡선인데 산업이야, 산업 전체. 여러분, 산업이라는 건 자동차 산업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집단, 그걸 인더스트리, 산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 네, 요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어떤 한 산업은, 인더스트리는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예요. 동일한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떤 주어진 가격 하에서 각 기업의 상품의 공급량을 모두 더하면 그 산업 전체가 공급하려는 상품의 양이 돼요.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그냥 이거 개별 기업에 생산하려는 양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그림 나와 있고 뭐 설명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 산업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하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개별 기업의 생산량들, 이거 S는 이제 Q라고 보시면 돼. 수평으로 합한 거다 보시면 되는데, 자, SS 곡선이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면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가격 하에서 수평의 합이 바로 산업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이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거기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에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게. 근데 다른 뭐 그런 거야 이제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거지만 다른 경쟁 업체들도 막 이렇게
완전 경쟁 상황에서 생산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산을 하게 되면 Q를 증가시키게 되면 아니 물건을 더 많이 만드는 데 있어서 인풋과 관련한 투입 요소, 노동과 자본이죠. 인풋과 관련한 생산 비용이, 생산 요소의 비용이 노동과 자본의 비용이야. 비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사람을 많이 뽑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집을 갑자기 많이 짓게 돼. 그럼 시멘트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시멘트 가격이나 철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약간 단순한 수평의 합이라고 볼 순 없어요.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수평의 합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요소 비용이라 할 수 있는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 이런 것들이 투입 요소가 증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얘기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맨 마지막 줄 볼게. 산업 전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소 투입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시장 전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요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하시죠. 아니 그러면 주어진 양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337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산업 전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남에 따라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다 그리진 않을게. 그러면 원래 이거 개별 기업이야. 개별 기업. I라는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생산을 늘리게 되는데 뭐 단기니까 뭐 자본은 고정돼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이. 그럼 시장 전체에서 나와 있는 거기 그림에도 보면 약간 SS에서요. 거기 S 타시 점선 빨간 색깔로 돼 있잖아. 위로 살짝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살짝 거기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다시 337 세 번째 줄 보시죠. 기업들은 투입 요소 가격이 불변인 경우보다 기업들은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야. 자,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할 때 더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고자 한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S 거기 보시면 다시처럼 곡선처럼 자, 생산 요소 인풋에 대한 가격이 변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산업의 단기 균형은 그래서 어떻게 되니?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산업 전체의 단기 균형. 자, 산업 전체니까 산업 시장이라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단기에서의 한 산업 시장의 공급 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5장에서 도출한 시장의 수요 곡선과 연결합니다. 그게 바로 단기 균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시장 전체 마켓에 대한 M이라고 썼어. 자, 공급 곡선 이렇게 우상향 하고요. 산업 전체, 시장 전체 공급 곡선,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결정된 가격, 이거 프라이스 테이크로 받아들이는 거야. 생산량 있고 이거 받아들인다 그랬죠? 우리는 앞에 미리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요게 바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야.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 그냥 P라고 쓸게. 요게 바로 MR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개별 기업 I라고 할게.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 단기에서의 한계 비용에 맞춰서 여기가 최적 생산량이야. F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균형점 되고 시장 전체 균형 생산량과 시장 전체 균형 가격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스 테이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이렇게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야.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거기 AC 곡선을 또 그려야지. AC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SAC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점 찾았죠? 거기가 AC 곡선이고요. 자, 그래서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단위당 P에서 AC를 뺀 여기에다가 Q를 곱한 요 연두 색깔, 요 하늘 색깔 요 크기가 바로 플러스 이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자, 여기서 책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단기 균형점 교차하는 이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산출량이 결정되고요. 두 번째 달라. 이와 같이 균형의 도출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지금까지 논의에 존재했던 하나의 허점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자, 우리는요.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돼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주어진 시장 가격 하에서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최적 생산량 요걸 구한다고 얘기했어. 근데 주어진 시장 가격이 아니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살펴본 거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전체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얼만큼을 생산해 공급하던 간에 가격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나 개별 기업의 선택이 총체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전부 다 막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그럼 저기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장 전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이제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단기 네 번째 줄에 균형 도출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약간 논리적인 허점이 메워져서 완결된 분석 체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기업이 이윤극대화하는 최적 생산량 하에서 시장에서의 P가 AC보다 밑에 있으면 손실을 보는데 만약에 단기니까 AVC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손실을 볼지라도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주어진 가격하에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걸 바로 공급 곡선이라 하잖아. 그게 바로 MC 곡선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C의 최소점에 해당하는 거 그거보다 밑에 있으면 생산을 아예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AC의 최소점 위에 관통하게 되는 바로 MC가 바로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완전 경쟁 하에서 장기 균형 살펴볼게요. 별거 아니고 장기에는요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AC랑 AVC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